네, 큰 박수와 함께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반박지은 감독님과 김다영 프로듀서님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두 사람의 감독인 반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아침부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영화처럼 따뜻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두 사람의 프로듀서 김다영입니다. 네, 이렇게 또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이고요. 네, 또 감독님들도 이번에 독일에서 넘기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네, 또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자리해주신 기자분들의 이제 질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질문을 준비해주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첫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화를 보면 두 분의 사진을 보고 이제 영화를 처음 기획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부분이 이제 사진에서의 어떤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또 두 분께는 어떻게 사진을 보고 또 영화를 찍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 과정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그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봤던 사진인데요.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국경을 넘어 경계를 넘어라는 전시가 있었고, 그 전시 자체가 파독 간호사에 관한 전시였었거든요. 저희가 파독 간호사면 백의의 천사라든가 경제 부흥을 이룬 사람들로만 알고 있는데 되게 역사적 개인적인 것들도 있었고 역사적인 것들도 되게 자세히 다룬 전시였었고, 그 전시에서 사진을 보고 제가 되게 잘 아는 장소였었거든요. 저도 베를린에 살고 있고 현재 그 두 분이 찍힌 사진의 뒤에 보면은 조형물이 있거든요. 검정색 조형물. 그 조형물 자체가 나치에게 박해받은 동성애자들을 추모하는 추모비였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서는 베를린에, 내가 잘 아는 베를린에 이런 노년의 커플이 있다니 너무 신기하기도 했었고, 그 두 분이 손을 잡고 서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었을까 궁금했어가지고 두 분을 찾고 싶어가지고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만나서 찍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처음에는 이제 수연님 같은 경우에 커밍아웃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인선님부터 먼저 허락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수연님한테도 오케이를 받아내서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영화에 감독님이 이제 두 분을 바라보는 애정이 되게 많이 느껴져서 따뜻하게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다큐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두 분이 이제 일정이 있어서 떨어지는 순간이 있고, 일정이나 뭐 병원 일정이 끝나서 다시 만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두 분이 떨어졌을 때 표정이 되게 좀 쓸쓸하다고 느껴졌고, 다시 만났을 때는 되게 단단하고 되게 강해 보인다고 느꼈었거든요. 실제로 관찰하신 모습이 그랬는지 아니면 좀 연출적으로 좀 의도하신 부분이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는 두 분이 결혼을 하신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다큐의 맨 마지막에 22년도에 결혼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좀 결혼을 늦게 하시게 된 이유가 있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 서로 떨어졌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막상 그렇게 떨어져 보니까 나름대로 되게 잘 지내셨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각자의 삶이 있고, 물론 그렇게 2달 동안 떨어져 본 게 처음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선님은 인선님대로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되게 다이나믹하게 보냈었고, 수연님은 수연님대로 물론 인선님이 없어서 좀 쓸쓸한 면모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두 분이 같이 만났을 때 더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떨어져 있을 때도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독일에서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것은 2017년부터거든요. 그 전에 이제 생활 동반자법이 했었었는데 딱히 두 분이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인선님이 큰 병을 앓고 나니까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병원에 갈 때 뭔가 가족으로서 보호자로서 동행을 해주면 좋겠다. 라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인선님 같은 경우는 매번 나는 결혼 한 번 했어 멀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입장이었고 그래도 뭐 수연님은 좀 결혼을 하고 싶어 했던 입장이셨던 것 같은데 그 큰 병을 계기로 결혼을 하게 되었었어요. 감독님께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 그 영화 처음과 마지막에서 이 두 분을 만나면서 이제 그동안 베를린에서 어떻게 보면 외롭게 이렇게 지내시다가 이 두 분을 만나면서 이제 그 본인도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또 이 영화가 또 비춰지기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본인이 이제 마음이 바뀌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 요건 약간 사소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그 퀴어 퍼레이드 장면에서 이제 그 장면이 약간 뿌옇게 처리가 되는 배경이 약간 뿌옇게 처리가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빼고 나머지가 전부 이제 뿌옇게 된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좀 조상권 문제 이런 것들 의도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좀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은 한국에서 아직까지는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잖아요. 그 광장에서 촬영을 할 때 사전 허가 같은 거를 구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사진 촬영 같은 것을 허가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 얼굴을 제가 마음대로 드러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고 또 모자이크라든가 블러라든가 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진 않았고 좀 애니메이션처럼 하면은 뭔가 좀 판타스틱한 이미지도 나면서 좀 예쁘장한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처리를 했고요. 첫 번째 질문은 저는 두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좀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알진 못했었어요. 뭔가 두 분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두 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노인에 대한 이해가 막 크진 않았었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의 삶이란 이런 거구나 그런 상상이 없었었는데 두 분을 만나면서 뭔가 아플 때 서로 돌보기도 하고 제가 가면은 사실 TV가 고장났다거나 하면은 TV 같은 것도 봐드리고 인터넷이 안 된다 하면은 인터넷도 좀 봐드리고 하면서 그런 서로의 관계가 생겨났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저한테 음식을 해주면서 좀 기쁨을 얻고 저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고마워하고 대신 뭐 기술적으로 안 좋은 거 있으면은 봐드리고 이러면서 두 분도 두 분을 돌보지만 저랑도 뭔가 그런 돌봄의 관계가 생겼던 것 같고 그렇게 되게 작은 커뮤니티지만 서로 뭔가 공동체적으로 서로의 세계가 확장되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어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퀴어 퍼레이드도 보면 한국에서의 장면이 나오고 또 독일에서 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한국과 독일에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프로덕션을 하시면서도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고 또 신경 쓰면서 촬영을 하셨는지 혹시 PD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한국 퍼레이드 축제 때 같이 촬영으로 참여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성소수자성이 드러났을 때 사회적으로 받는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차별에 대한 위협이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얼굴을 담는 데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웠었고 저는 이제 특히 그 혐오 세력이라고 하죠. 기독교 혐오 세력 분들을 촬영하는 쪽에 있었는데 촬영하면서도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또 갑자기 이제 제가 어느 소속의 촬영 카메라를 들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분들을 혐오 세력으로 담아내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혹시 알거나 했을 때 좀 그런 위협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었고요. 네, 베를린에서 촬영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베를린에서는 그런 위협은 전혀 못 느꼈었고 대신 날씨가 더워서 힘들게 촬영했었다. 그건 좀 한국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2019년에 촬영을 다 마치신 것 같은데 이게 개봉에 5년 이상 걸리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촬영 과정 말씀하시면서 그 수현님이 커밍아웃을 늦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서 왜냐면 더 이렇게 좀 보다 적극적으로 그 인선님에게 프로포즈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커밍아웃을 안 하고 계신 상태였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영화 자체는 2019년에도 촬영을 하긴 했지만 사실 2020년도까지 계속 촬영을 하긴 했었거든요. 뭐 코로나라서 그 전만큼 활발하게 촬영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2022년도에 제작이 되었고 뭐 사정에 의해서 좀 개봉이 지연이 됐었고요. 드디어 개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선님 같은 경우에 사실 호스피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한국에서도 오신 적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박물관에서 했던 전시를 통해서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온 자리에서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하셨다고 들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강연을 하셨었는데 그러고 나서 되게 기사도 많이 나오고 언론하고 인터뷰도 많이 했었고 대신 이제 수연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다른 점이 뭐냐면 인선님은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이 아무도 없고 수연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형제들이 있어요. 여동생도 있고 오빠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사실 두 분의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 뭐 커플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적은 없었어요. 뭐 같이 한국에 가고 여행을 하고 하셨었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명명한 관계를 그러니까 관계를 명명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영화를 찍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 영화를 통해서 그 두 분이 커플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영화뿐만 아니라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뭐 퀴어 소재 영화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5년 이상 걸려서 지금 시점에서 개봉하셨고 좀 사회적으로 지금이 이런 퀴어 소재 콘텐츠가 나오기에 무슨 어떤 무슨 이런 트렌드를 느끼시는지 그런 거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이 뭐 개봉할 때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프로듀서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겨울 2월에 개봉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는 좀 2월 프라이드 먼스라든지 좀 가족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따뜻한 날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긴 했는데요. 또 막상 이렇게 12월에 일이 있고 나서 2월 2달 있다가 저희 영화가 개봉하는 시점이 어떻게 공교롭게 또 되게 저희가 처음에 이 영화를 제작하려고 했던 기획도 이런 것들하고 또 맞물리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작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런 그 혐오 세력들, 성소수자들의 바람을 막는 혐오 세력들의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까지는 이 혐오 세력들이 사실 저희 눈에는 보이지만 일반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렇게 잘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1년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런 경험들이 되게 오랫동안 쌓여왔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퀴어 영화가 항상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도 있었고 80년대도 있었고 2000년대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수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언제 나와도 되게 반가운 게 퀴어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지 못해서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회적인 시선이 지금과 같이 뭔가 좀 더 개방적이지 못해서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더 많은 영화들이 나와서 저는 되게
다행이고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현 선생님은 이제 독일이라는 그 외국에서의 그 상황에서 또 그쪽에서 한국인들을 만났을 때 그 제도라는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결혼이 궁금하고 두 사람이 동반해서 삶을 이루는 데에 제도적인 측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인지, 독일에서도 2019년도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죠. 한국은 2017년, 한국은 지금 헌재의 재판이 계류 중에 있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합법 동성 결혼이 지금 두 건이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제도로 접근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한 독일에서는 감독님이 보신 그 시각이 어떻게 또 투영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준비해 주시는 동안에 김다영 선생님은 한국에는 뮤지컬이 요즘 빈자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극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뮤지컬 가운데 70%가 성소수자를 배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영화 쪽에서도 선생님 같은 분들이 더 프로듀싱을 더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여쭙습니다. 교사님. 네, 독일에서 2017년도에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저는 이게 결코 빠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소수자들은 항상 있어 왔었고, 그리고 이성의 커플들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결혼 제도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게 좀 평등한 권리는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두 분을 만나면서 이런 결혼 제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두 분은 지금은 아프시면서 병원을 다니시면서 뭔가 좀 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연세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고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그런 서류적인 행정적인 절차 같은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 뭔가 유언장 같은 것도 당연히 준비를 하시고, 근데 한 사람이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에 뭔가 준비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만 두 분도 서로 편해하실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내가 마음 편하게 이 인생에 맞을 준비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주셨던 그 업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최근 몇 년간 LGBTQI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과정 안에서 함께 했었었는데요. 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연예술 쪽에서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추세는 저도 동의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영화 쪽에서도 다뤘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공연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그 공연 예술이 갖고 있는 그 제작 과정에 좀 아무래도 영화보다는 좀 더 짧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는 저희가 이게 개봉까지 제작을 하고 관객을 만나는 과정까지 5년이 걸린 것처럼 이것들이 빨리 시류적으로 빨리 이야기가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공연 예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장점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화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다양성의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감독님이 짧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지금 수연님과 인선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뵀던 분이시니까 근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지금 영화에서는 70대 초반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70대 중반, 후반이시거든요. 그래서
인선님이 이제 큰 병을 이겨내긴 하셨지만 여전히 암이라는 게 뭐 5년이 지나야 완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병원을 다니고 계시고 수연님도 뭐 하루는 치과에 가시고 하루는 뭐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고 이런 식으로 두 분 계속 병원을 다니시면서 그렇지만 친구들도 만나고 어쨌든 본인들의 삶을 열심히 꾸려나가고 계십니다. 두 성소수자의 삶을 영화로 담으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감독님으로서 특히 이제 종교적인 측면이나 그 두 사람의 삶에 있어서도 일상에서 그런 투쟁하는 어떤 시위하는 모습이라든지 좀 유독 더 감독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혹은 담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좀 어떤 것들을 관객들에게 좀 전하고자 하셨던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두 분 사실 시위도 중요하고 데모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저는 두 분의 일상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되게 가까운 나와 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일상적인 것들을 최대한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고 대신 두 분의 사랑을 보여줄 때 이 사랑이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분 안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두 분과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성소수자이기도 하고 이민자이기도 하고 때론 여성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이 퍼져나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뭐 사랑 연대일 수도 있고 같이 데모 나가서 발언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되게 존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항상 두 분 옆에서 보면서 저렇게 몸도 힘드신데 어떻게 자기들만 먹고 사는 것도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나가서 몫을 내고 할까 이런 게 항상 되게 존경스러워가지고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담고 싶었습니다. PD님도 혹시 관객분들께 전하려고 하시는 메시지 같은 거 혹시 있으셨을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그 사회의 다양성의 목소리를 저해하고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그런 것들로 프레임을 하고 이런 과정 안에서 겪는 사람들의 차별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잘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두 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경계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대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비슷한 질문이어가지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두 분의 삶 자체가 물론 감독님 의도는 그 삶을 통해서 좀 더 경계를 좀 허물기도 하고 여러 감흥을 주고 싶었던 말씀은 이해했는데도 두 분 자체의 또 전사들도 잠깐 나오긴 하지만 살아오시면서 그 일종의 이제 기독교인 시절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적인 문제가 이제 한국과 독일이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에 대한 그런 다른 두 나라의 그런 분위기나 또 프라이드 단체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두 분은 또 어떤 개인적인 투쟁의 삶을 살았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여쭤봤을 것 같기도 해서 두 분이 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만약에 한국에서 지냈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걸 여쭤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었으면 당연히 달라졌을 것 같다. 왜냐면은 한국에는 가족도 있고 그리고 두 분이 물론 독일에 있긴 하지만 한국 교회를 나가시니까 좀 작은 한국 사회 같은 분위기잖아요. 거기서 또 사실 쉽지는 않았었어요. 어쨌든 인선님은 한 번 결혼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연님과 인선님이 만난다고 했을 때 주변 교인들한테 좀 압박 같은 거, 좀 만류 같은 게 들어왔다고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계속 손잡고 교회를 손을 안 잡고 교회를 가셨었는데 한 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연님만 교회를 갔다 이러면은 짝꿍 어디 있어 이러면서 교인들이 또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막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커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하실 때 독일 사회는 좀 너는 나고 나는 나다 좀 서로가 서로를
있는데도 뭐 받아들인다고 할 수도 있고 신경 안 쓴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관을 안 한다. 그래서 좀 더 쉬운 측면도 있었고 병원에서 근무할 때도 뭐 자기네 말고도 다른 커플도 있었고 아파트에 같이 사는 아파트에도 다른 동성애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봐서는 한국 사회에 있었으면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제 차기작 계획과 그리고 마지막 인사 해주시면서 마무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차기작 계획은 없지만 스태프로 참여하고 있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어쨌든 그러니까 수연님 같은 경우에는 파독 간호사로 왔었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다른 파독 간호사와 한국에 있는 이주민 그 중에서도 돌봄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월호 생존자 가족에 대한 다큐도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 이방인으로 떠돌고 있는 두 여자의 만남과 그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실험 짧은 단편 영화를 연출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빠른 시일 내에 두 분의 또 차기작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인터뷰 필요하신 기자님들은 프레스팀 내에 안내된 연락처로 별도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녹여줄 노년의 무지개빛 로맨스 두 사람 2월 12일에 개봉합니다. 기자님 평론가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그리고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리 정리 후에 포토타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포즈도 한번 해주시면 네, 뭐손 흔든다거나 살살 틀어주시면 이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다른 포즈 또 다른 거 네, 감사합니다. PD님도 한 번만 나와주세요. 조금만 뒤로 가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피디님도 손 한번 살살 흔들어 주시면 네, 이쪽도 한번 봐주시고 다른 포즈 또 있으신가요? 네, 두 분 같이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발짝만 옆쪽으로, 감독님 쪽으로 가주시겠어요? 네. 네, 이쪽 먼저 가주시고요. 두 분 조금만 더 비빌 수 있으시다면 네. 이쪽도 한 번만 봐주세요. 두 분 같이 인사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